공부법이 왜 똑같은 문제집인데 두 가지로 나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센수학을 책에다 풀어서 나는 한 번에 끝내겠다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센수학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풀어서 N회독이라고 하죠. 얘를 내가 완벽히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겠다. 요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센수학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센수학 하면은 어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센수학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학원에서도 주로 쓰고요. 혼공하는 아이들도 주로 쓰고요. A단계, B단계, C단계, 그래서 기본 개념과 유형, 그리고 만점 도전하기까지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어서 문제가 굉장히 풍성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센수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번호가 책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만 딱 보면은 내가 몇 단원에 몇 번 이게 아니라 내가 245번 그러면 그거 찾으면 단 한 문제밖에 없죠. 채점할 때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풀기에도,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센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공부법이 왜 똑같은 문제집인데 두 가지로 나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센수학을 책에다 풀어서 나는 한 번에 끝내겠다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센수학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풀어서 N회독이라고 하죠. 얘를 내가 완벽히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겠다. 요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센수학을 나는 직접 책에다가 풀겠다.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형을 노트에다가 풀게 되면 노트에 다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좀 잘못 옮기게 되면 문제에 오류가 생기거나 내가 풀 때에 잘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그래도 덜한 편인데 도형이 들어간 그런 경우에는 책에다가 직접 푸는 게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필로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개념은 개념서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서로 나가야 합니다. 센수학을 한 번만 푸는 경우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개념서, 유형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서를 보거나 아니면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할 경우에 보통 센수학을 한 번만 보고 책에다가 바로 풀기도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개념서를 하든 유형서를 하든 심화서를 하든 이 셋 중에 어느 한 권은 노트에다 풀면서 N회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책으로 하겠다. 그러면 센수학은 한 번에 다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A단계 풀고 채점, B단계 풀고 채점, C단계 풀고 채점, 이렇게 단계별로 채점을 할 거고요. 우리 특히 B단계 같은 경우에는 유형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B단계에는 그 유형별로 맨 위에 핵심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이 잘 되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푸는 아이들은 이 개념을 가려놓고 보지 않고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가끔 공식도 있고 눈으로 쫙 보면은 딱 사진이 찍히듯이 기억이 돼서 그 유형의 개념을 보고 밑에는 유형을 풀게 돼버려요. 잘 풀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위에 거를 보고 하고서 자기가 채점할 때 맞았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오답 노트를 할 때나 다시 풀 때에 내가 진짜 100% 실력으로 푼 게 아니라 위에 거를 참고해서 풀었는데 그것을 공부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장에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의 구멍들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유형 풀면 되겠습니다. 센수학을 풀면, 자, A단계에는 기본 다잡기, 기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냐 하면, 개념서를 확실하게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개념은 완벽하게 떼시고 용어도 전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단계의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푸는 사람은 책에다가 풀어도 된다는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A단계에서는 이렇게 진도가 여기 1-1, 1-1, 1-2, 1-2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기초 개념, 기초 용어, 기초 연산 요 정도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A단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다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B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죠. 처음 푸는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가리고 보지 않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벌써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내가 본 다음에 바로 1초도 안 돼서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얘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가 대표 유형 뭐 하부터 상까지 전부 풀어낸다 한들 그게 100% 내 실력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하면 요렇게 가리고 개념을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다른 메모장으로 가려서 보지 않은 채로 개념서에서 내가 공부한 그 개념만을 가지고 문제를 대표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로 풀어내면 좋습니다. B단계까지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그러면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 노트를 하는 경우에는 자, 번호를 써주면 일관적이고 좋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반드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리기 힘들어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한 칸에 여백을 두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 눈으로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고 내가 혼자 고치지 못하는 거는 여기다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책을 보고 했다 하는 것들의 방법 선생님이 풀어줬다 그러면 거기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어떻게 하느냐? 책에는 채점 그대로 다 해주세요. 다 맞아서 지금 왕동그라미 해줬는데 틀린 거는 틀렸다, 맞은 거는 맞았다 해주시고 B단계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유형을 잘 몰랐으면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를 볼까요? 자,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번호를 찾아서 앞에 가서 보면 그러면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면 이 제목을 보고 내가 풀었던 개념서를 직접 참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찾아서 가서 앞에 개념을 봐봤자 볼까요? 개념 1-3이라고 나와 있는데 1-3은 요 내용이에요. 요것도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서, 개념 원리라든지 아니면 숨마쿰 라우데라든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기본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전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C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C단계도 앞에서 쭉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 C단계의 좋은 점이 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런데 얘는 위에 있는 체크박스 없어서 참고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13쪽 페이지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과 같은 패턴이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것이다.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혼자 끙끙 매고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앞으로 찾아가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원 한 단원 전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답 노트, 답답 노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답답 노트는 뭐냐 하면 내가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답지를 보고 풀이를 참고했거나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어쨌든 나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그 안 내용을 3번 정도, 5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 답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못 풀었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답답 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거나 그런 개념이 있으면 옆에다가 색깔펜으로 코멘트를 하는 것도 좋아요. 본인이 책을 찾아서 개념을 쓴다든지 필요한 수학 공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개념서의 몇 페이지를 참고한다든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코멘트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내가 혹시 전에 풀었던 문제 혹시 맞았는데 힘들게 알았는데 또 틀린 거 있나 비교할 때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나는 센수학을 N회독하겠다. 나는 개념책으로 개념을 다 배운 이후에 센수학을 반복해서 나는 센수학으로 완전히 유형을 정복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A단계에 똑같이 풉니다. 그런데 노트에다가 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단계부터 쭉 시작해서 문제집은 깔끔하게 남겨두고 책에다가 문제를 모두 풀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틀렸으면 틀린 이유와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이것들을 분석해서 써놓고요. 그 다음에 B단계로 넘어가면 여러 번 풀 건데 B단계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자, 여기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리고 해도 되고 가리지 않고 해도 됩니다. 본인이 개념서 하나와 유형서로 두 권으로 끝내겠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위에 있는 거를 조금 참고해서 유형을 먼저 익히는 것도 괜찮아요. 왜? 다시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노트에다가 풉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미 이 개념이 나와 있어서 여기 있는 문제는 얘만 알면 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트에다가 전부 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쭉 풀죠. 그 다음에 틀린 게 나왔다. 그러면 여백을 조금 5줄 정도 이상은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넘어가서 틀린 것들을 반드시 오답 노트 해줘야 됩니다. 오답 노트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고요. 그 단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센수학으로 오겠죠. 이번에 유형 문제 풀 때에는 여기를 미리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순수한 나의 실력으로만 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B단계만 요게 있거든요. B단계의 요 개념, 정리한 핵심 내용들을 가려버린 상태에서 A, B, C 단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풀게 합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문제는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끝났죠. 그러면 다시 또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오답 노트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처음 풀 때와 두 번째 풀 때의 차이점은 얘를 보고하느냐 보고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처음부터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두 번째에도 계속 보고하지 말고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언제까지 푸느냐 3번 해요 4번 해요 그거는 본인이 이 문제집 한 권을 다 통틀어서 모르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을 때까지 완벽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저는 C단계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A단계, B단계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C단계 도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B, C 단계를 본인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개념을 참고하고 A단계, B단계, 그쵸? 문제를 다 풀었다. 여기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C단계에서 이렇게 유형까지 다 참고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아니면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풀어주고 있는 센수와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만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생각해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센수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 방법이 익혀지시나요? 자,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이 공부 방법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왕이 내가 센수학이 있어서 푸는데 이 방법대로 해보자.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권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푸는 것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도전해보고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센수학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